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부정적분 그리고 정적분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어떤 계산을 하고 어떻게 적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다뤄봤는데, 자, 이제 이걸 가지고서 활용하는 그 첫 번째 단원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이 끝에 정적분과 급수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적분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넓이다라고 이제 바꿔서 쓰기 전에 앞서서 이게 왜 적분을 하면 넓이가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스투 때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그래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미적분에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다 구분을 해서 잘라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하셔야 될 것은 이 급수 표현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좀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파트는 그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내용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놓치지 않으려면 그 초반에 이 부분이 진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 라고 하는 포인트에 집중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 만약에 그 부분을 놓쳐버리잖아? 그럼 뒤에서 진행되는 모든 얘기들이 되게 헷갈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념,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 그 다음 게 되게 쉽게 풀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좀 봐주셔야 되고, 자, 일단은 어떤 얘기부터 할 거냐면 구분구적법이라는 얘기를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구분구적법은 옛날 사람들이 이제 넓이를 구하고자 해서 만든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으로 생긴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원의 넓이를 우리야 지금은 파이 r 제곱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좀 구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들로 자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자릅니다, 얘네들을. 그래서 사각형으로 막 잘랐어. 그러면은 실제로 이 만들 수 있는 사각형들 중에서 좀 이렇게 안쪽에서 꽉 이렇게 원 안에 들어가는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내가 스몰 m이라고 잡고요. 살짝이라도 걸쳐 있는 애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사각형까지를 포함해서 내가 라지 m이라는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다고 쳐봐. 얘가 이제 라지 m이다.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원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반드시 이 둘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건 좀 자명하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지금은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이 사각형을 아까보다 좀 더 촘촘히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촘촘히. 그러면은 아까 포함되지 않았던 녹색이 더 생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녹색이 막 이런 데가 더 생겨버린다고. 그럼 이런 애가 생기면 실제로 이 값은 점점점 누구한테? 넓이한테 조금 가까워지는 형태가 될 거고, 더 쪼개게 되면 아까 이렇게 막 포함했던 애들 중에서 포함 안 되는 애들이 막 이렇게 취소되는 애들이 생길 거야, 그죠? 그 얘기는 이 친구가 또 넓이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짓을, 쪼개는 짓을 계속 더 잘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쪼개는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걔를 한없이 크게 계속 크게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는 누굴 향해? s를 향해. 이 친구는 s를 향해. 서로 같은 값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극한값을 넓이다 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좀 부족한 수, 이 친구의 n으로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그리고 라지 m의 극한값, 이 두 개를 구해봤더니 그 두 개가 동일해지고, 그래서 샌드위치 정의로 내가 구하고 싶은 넓이는 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우리가 진짜 원을 구할 건 아니고요. 우리는 함수에서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fx를 예를 들어서 x제곱이다 이렇게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x제곱을 0부터 1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x는 0부터 x는 1까지, 그리고 x축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어떤 저런 구분구적법으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이거 자체는 곡선이기 때문에 직접 구할 수는 없는데 얘를 몇 등분해서? 일단 n등분해서 넓이를 좀 세팅을 할 거고, 하나는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하게 넓이가 이렇게 약간 이 곡선보다 조금 부족하게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하나 세팅해서 얘를 스몰 m이라고 할 거고, 하나는 넘치게
이렇게 넓이를 세팅을 해서 걔를 라지 m이라고 한다면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넓이는 이 둘 사이에 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이제 이 식을 세우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집중해야 돼. 지금부터 여기를 이해해야 돼. 이거를 잘 보면 오늘 푸는 문제들은 다 쉽게 해결이 될 거고, 아 그래서 이렇게 보일 거야. 여기가 되게 중요해. 뭘 지금부터 정의해 줄 거냐면, 내가 0부터 1까지를 쪼갰는데 그 쪼갠 아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쪼갠 아이들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 정확하게 X값의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잘 봐.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이런 친구들 있지. 이런 친구들한테 이름을 붙여줄 거거든. 근데 이제 얘를 붙여주기 전에 제일 먼저 세팅해야 될 건 뭐냐면 델타 X를 세팅을 할 거야. 델타 X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 0부터 1까지 간격을 n등분한 이 한 칸 있지. 이걸 앞으로 계속 델타 X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0부터 1까지의 간격을 n으로 나눴으니까 델타 X는 얼마가 된다? n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름 되게 잘 기억해야 돼. 잘 봐봐. 제일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0이라고 불러. 제일 왼쪽에 있는 걸 0.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걸 뭐라고 불러? n분의 1 이렇게 불러. 얘는 n분의 1, 델타 x만큼 한 번 갔죠? 얘는 뭐라고 불러? n분의 2라고 불러. 그리고 땡땡땡 해가지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n분의 n이라고 불러요. 그럼 당연히 그 전 거는 n분의 뭐라고 부르면 돼? n-1이라고 부르면 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리고 얘네들의 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0을 x0라고 불러.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가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라고. 이거를 잘해야 돼. 오늘 하려면 이것만 잘하면 돼. 사실은 이제 약간 오바 좀 할게. 여기서 집중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시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뭐라고 불러? x0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불러? x1이라고 불러. 얘는 뭐라고 불러? x2라고 불러. 그러니까 x0, x1, x2 이렇게 부른다고. 되지? 그럼 여기에 있는 애는 n 바로 직전에 xn-1이라고 부를 거고 이 친구를 xn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일단 이게 기본 세팅이야. 여기까지 됐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얘하고 좀 익숙해지고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스몰 m부터 한번 구해보자. 스몰 m 하면 스몰 m은 첫 번째 사각형은 넓이가 밑변은 델타 x인데 함수값이 0을 대입한 함수값 0이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를 굳이 내가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델타 x 곱하기 fx0 이렇게 쓸 수 있어. 괜찮아? 선생님 x0가 뭔데? 이게 제일 왼쪽에 이거 있잖아. 얘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한 함수값과 밑변은 누구? 델타 x. 얘를 내가 첫 번째 사각형이라고 본다고. 자,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되겠어? 이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뭐가 되고? 똑같이 델타 x가 되고, 그리고 얘는 함수값을 누굴 대입한다? x1. 이 친구를 대입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fx1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족한 이 사각형은 뭐냐 하면 밑변이 델타 x, 높이는 뭐다? fx2다. 그러니까 얘는 더하기 fx2 곱하기 델타 x다. 이렇게 더해지는 거야. 해서 이걸 짠짠짠짠 더해서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더하냐 라고 하면 얘까지 더한다 거든요. 근데 얘는 누구를 집어넣은 거냐면 xn 바로 직전에 얘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하기 fxn-1 곱하기 누구다? 델타 x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표현한 식 자체가 좀 무섭게 생기기는 했으나, 근데 사실은 이게 뭐야? 여기 보이는 이 녹색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인 거야. 됐어? 자,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 너무 많아. 너무 쓰기가 많아, 항이.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으니까 우린 누구를 이용한다? 시그마를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뀌는 부분이 0, 1, 2, 누구까지? n-1까지 바뀌는 이 지역 보이지? 얘를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fxk라고 쓸 거야. 이렇게. 그리고 뒤에 안 바뀌는 애는 그대로 델타 x라고 써주면 시그마 k는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k는 0부터 n-1까지라고 쓰면 이게 뭐가 돼? 스몰 m이 된다고. 따랐어?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서 나는 최종적으로 스몰 m을 구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게 뭐야? 그 친구의 극한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실제 넓이가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붙여주면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이해는 되지? 그러니까 이 넓이들을 합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러는 거라고. 자, 그러면 fxk는 어떻게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xk 우리 수열 다 했잖아.
수열 다 했다고. x0는 0이야. x1은 n분의 1이야. x2는 n분의 2야. 맞지? 그러면 우리 xk는 뭐라고 쓰면 될까? n분의 k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n분의 k라고 식을 써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n-1까지 n분의 k를 함수에다 대입해 뭐라고 쓸 수 있다?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곱하기 델타 x 아까 뭐라 그랬어? n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쓰면 돼? n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수열의 극한은 이미 다 배웠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시그마의 입장에서는 k가 걸려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과 n분의 1을 바깥으로 끄집어서 n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쓰시고 시그마 k는 누구부터? 0부터 n-1까지 k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이건 괜찮아요? 여기 지금 어디에 걸려 있으니까? k에 걸려 있으니까 요 n은 그냥 다 바깥으로 빼낸 거예요.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를 계산을 하려고 해. 이 위쪽에다 다시 써줄게. 얘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k는 0부터 n-1까지 지금 k제곱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제곱 공식을 쓰려면 여기가 0이 아니라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봐봐. 내가 0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0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n-1의 제곱까지 나올 건데 이 0의 제곱은 더해도 어차피 0이잖아, 그죠? 그럼 빼도 0이니까 이건 그냥 빼버려도 아무 식의 변화가 없어. 똑같다라는 거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 친구를 계산한다고 치면 식은 공식으로 6분의 n 여기다 쓸까? 아니 여기다 써. 6분의 n-1 그리고 거기다가 1 더한 거 그리고 거기다 2배에서 1 더한 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자 그럼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 식을 누구로 나눠? n세제곱으로 나눠. 자 그럼 6은 일단 그대로 쓰시고요. 6분의 이렇게 쓸까? 6분의 1 쓰시고 n 하나는 약분이 돼요. 그죠? n 하나는 약분이 되고 n 하나는 얘를 약분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약분시킨 건 1 마이너스 뭐라고 쓸 수 있다?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n 하나 남은 건 얘를 약분시킬 수 있죠. 그럼 n 하나는 얘, n 하나는 얘는 얘를 약분시키면 얘는 2 마이너스 뭐가 된다?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최종적으로는 6분의 2로 가서 답이 얼마?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됐을까요? 그럼 이 극한값이 뭐다? 이 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구분구족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결과가 스몰 m을 한 것과 누구? 라지 m을 한 것과 똑같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라지 m으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볼 거야.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되시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은 다 그냥 거기에 얹기만 하면 돼.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은 뭐 하는지 아예 따라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 좀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고.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익숙하게 만들면 돼.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 테니까.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2까지 해볼게. 2까지. 이번에는 넘치게로. 자, 똑같은 x제곱인데 이번에는 0부터 2까지 여기에 둘러싸인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 싶다. 이것도 구분구족법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등분 시켜서? n등분 시켜서 얘를 계산을 구할 수 있는 넓이들로 표현을 할 거고, 자, 지금처럼 부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한번 넘치게 한번 해보려고 해. 넘치게. 이 사각형을 구해서 라지 m이라고 표현을 해서 나는 누굴 구하면? 이 아이의 극한값을 구하면 나는 이게 넓이라는 걸 이제 알면 된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가. 맞아요. x값에 이름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해. 아, 선생님 왜요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해. 이따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해보면. x값에 이름을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잡을 거냐면 요 한 칸부터 잡을 거야. 한 칸.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델타 x라고 부른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n등분했을 때 이 한 조각을 우리는
델타 x라고 불러요. 그럼 델타 x는 2부터 0까지를 몇 등분한 거? n 등분한 거. 이걸 뭐라고 불러? 델타 x라고 불러.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름을 x값에 이름을 붙일 건데 x값의 이름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뭐라고 쓰면 돼? 0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이 친구는 델타 x를 한 번 더한 거야. n분의 2. 그리고 그 다음 친구는 델타 x를 두 번 더한 거야. n분의 4. 그리고 이 마지막 친구는 델타 x를 n번 더한 거니까 n분의 2n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그거 바로 직전 거니까 n분의 2n 빼기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름 이걸 잘 봐야 된다고. 이거 여기만 잘 보면 돼. 자, 그럼 얘가 뭐야? x0라는 친구야. 제일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x0라고 쓰고, 델타 x 한 번 더한 걸 x1이라고 쓴다. 얘는 두 번 더했으니까 x2라고 쓰고, 얘는 xn-1, 너는 xn이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미리 할게. 좀 이따 쓸 거니까 잘 봐. 미리 x 그럼 k는 어떻게 될까? xk, k번째 x 뭐라고 쓰면 돼? n분의 2k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 맞아? 야, 요게 다야. 여기만 잘 하면 된다고. 진짜로 농담 아니라. 여기 이 x값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만 잘 기억을 해놓으라고. 나중에 엄청 쉬워질 거야.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럼 실제로 라지 m을 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 하고 봐보면 첫 번째 거의 넓이는 델타 x랑 x1을 대입한 거야. 그죠? 델타 x랑 x1을 함수에다가 대입한 거다. 자, 두 번째 거는 델타 x 곱하기 x2를 대입한 거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델타 x 곱하기 xn을 대입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이거식 아까처럼 다 써도 되고, 이제는 우리 이렇게 갑시다. 어떻게? k번째 사각형의 넓이 fxk 델타 x 이렇게 쓰고, 이게 뭐야? k번째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는 거기에다가 누구부터 집어넣은 거? x1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xn까지 여기 n까지 집어넣은 걸 다 더하면 뭐다? 라지 m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따라왔어? 자, 그럼 이거를 내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하면 xk가 누구예요? n분의 2k잖아. 그거를 여기 식에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너는 n분의 2k의 통째로 제곱이 될 거고, 델타 x는 얼마야? 델타 x는 n분의 2야. 여기다가 n분의 2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실제로 n 세제곱 바깥으로 빼주시고 2 세제곱 바깥으로 빼주시고, 그리고 남는 게 시그마 누구?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는 n 세제곱분의 8 쓰시고, 여기에 보이는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식이. 자, 그럼 약분해서 너랑 너는 3분의 4로 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n 하나는 그냥 지워집니다. 그죠? 지워지고, 또 n 하나는 얘랑 약분을 하면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또 n 하나는 얘랑 이렇게 약분을 하면 얘는 2 더하기 뭐가 된다? n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 값에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너는 3분의 4로 가고, 그죠? 그리고 너는 1로 가고 너는 2로 가. 그러니까 너는 1 곱하기 2로 가니까 최종적으로 누구로 간다? 3분의 8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됐을까요? 자, 좀 길었다, 그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일반화 시킨 다음에 급수로 넘어가 볼 거예요. 됐을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문제를 푸는 거 바로 그게 아니라 조금 이 내용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실 것은 종이를, 연습장을 하나 펼치셔서 이 예제를 한번 라지 m으로 계산해 보시고요. 지금 내가 여기 스몰 m으로 계산했잖아요. 그치? 이 문제를 라지 m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똑같은 이 문제를 스몰 m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알겠죠? 라지 m, 얘는 라지 m, 얘는 스몰 m으로 극한값 계산해 보셔서 똑같은 값이 나온지 확인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 1878, 1879 이렇게 두 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지? 오늘은 이 첫 번째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다시 알려줄 테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야. 우리 스물에 n-1 하고 왜 라지에는 n까지 해? 왜 라지에는 n까지 하고 얘는 이렇게 하냐고? 스몰 m은? 스몰 m은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x0고 얘가 x1이고 얘가 xn-1이거든. 스몰 m은
요 x0 대입한 거, x1 대입한 거, x2 대입한 거, xn-1 대입한 거를 높이로 써. 네, 네, 다녀오세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라지 m은 x1, x2, x3 해서 xn 대입한 거를 쓰죠. 이해됐어요? 찬식 오늘 온라인으로 왔네? 온라인 안 됐어. 어제? 그랬나? 너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저한테. 너한테? 나한테는 아니고? 센터가 왔는데. 귀찮다고 하나, 찬식이? 찬식이 너무해. 찬식이가 채팅 남겼어. 뭐라?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귀찮다고 했어, 한태현. 채팅으로 쳐줄게. 태연이가 사랑한대. 가연아. 잠깐만 봐봐. 너도 저번에 한번 생기부로 상담 한번 했었지? 일단, 잠깐 앉아봐봐. 혹시, 약간 좀 너 기말 이후에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봤어? 기말 공부 어떻게 생각은 잘 안 해봤는데. 잘 안 해봤어. 수능 공부. 순득 공부? 일단 저번에 이제 종합 그때 같이 하고 원장님이 몇 명이 이렇게 나한테 피드백을 좀 줬어. 근데 이제 가연이 같은 경우는 나도 저번에 너 거 이렇게 보면서 얘기했잖아. 뭐 안 적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이게 뭐 색깔이 탁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약간 원장님도 뭐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야. 뭐 종합을 못 쓴다. 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종합에서 되게 강점을 드러내는 생기부다.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니까 종합을 주력으로 삼는 게 조금 약간 도박수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네가 내신이 그래도 이렇게 막 낮지는 않은데 종합으로 만약에 그게 진짜 좀 결이 되게 좋으면 사실 좀 높은 학교들도 좀 넣어볼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그런 정도까지의 생기부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아예 못 쓰는 건 아니니까 뭐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으나 좀 이렇게 무게 중심 쪽을 비중을 교과에서 최저 쪽으로 좀 하는 게 좀 너한테는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종합을 쓴다고 하면 보통 종합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애들은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 교과로 한 2개 정도 안전빵 쓰고 4개를 이제 종합으로 좀 그 위쪽으로 확 이렇게 넣어서 거기를 이제 붙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그쪽으로 쓰거든. 근데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아마
너가 교과로 받쳐서 쓰고 종합을 위쪽으로 넣고라기보다는 네가 가고 싶은 학교를 교과로 어느 정도는 쓰는데 뭐 거기에 같은 비슷한 군으로 종합을 쓰고 뭐 약간 안전빵으로 밑에를 좀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교과로 밑에를 써야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 안전빵으로.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너는 최저 조금 근데 보니까 내가 국어랑 영어 쪽은 점수가 조금 최저가 어느 정도는 좀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편인데 근데 수학이 예. 너 수원수투 쪽은 여기 모의고사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근데 그거는 안 하면 되거든. 왜냐면 지금 네가 만약 목표를 난 무조건 1을 찍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좀 사실 이미 다 돼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2등급 정도를 목표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가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학습만 해줘도 이게 어느 정도 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너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좀 뭐 미적분 모의고사 문제들도 풀고 있는데 수원수투 거기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되면은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더 올라갈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최저 좀 약간 있는 대로 해서 종합도 쓸 때 최저 있는 대로 쓰는 게 많지는 않지만 너한테는 더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대 같은 데는 최저 종합도 있거든. 절대 못 맞추죠. 어? 4하 뭔데 어떻게 맞춰요? 이때. 아, 2대 4하 뭐야? 종합이? 종합이 4하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정시로도 갈 것 같은데? 그걸 누가 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의대 가려고 누가 약대 가려고 4하 뭐 맞추냐고 그냥 후성적으로 의대 가겠다고 해. 아, 2대 약대 말하는 거야? 네. 약대는 4하 뭐 되지. 다른 데는 그렇게 세게 건 데가 별로 없거든요. 아, 2대만 그래? 중앙대랑 두 개만 그래요. 너 약대 가고 싶니? 목표가 일단 약대야? 일단 나도 사실 정확하게 뭐 커트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고 그냥 이제 그냥 그러면 지금 너로서는 내신 점수도 내신 점수인데 이제 모의고사 점수가 사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하다 이 됐지. 왜냐면은 좀 그래도 약대면 이과에서는 뭐 거의 한 서울대 이상 안 될까? 그렇지 않나? 아, 물론 서울대 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원래 의대 뭐 그리고 중중중 약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의학 계열 다음이 이제 원래 그 다음 과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서 좀 타이트하긴 하다. 너 아이오든 있잖아, 너도 그지? 근데 만약에 네가 약대를 가기가 좀 빡세다 성적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뭐 약간 재수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면 그냥 올해 너는 무조건 가야 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다 떨어지면 다시 해야죠. 아 근데 일단 무조건 나는 약대가 목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알죠? 그 약대 말고도 약간 컴퓨터 이런 데도 관심 좀 있는데 제가 해놓은 게 없잖아요. 컴퓨터를 종합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교과로 쓸까 생각도 했어요. 아 컴퓨터 쪽으로? 근데 쌤들이 너 왜 이렇게 높은 데만 좋아하냐고. 아 너한테? 아 왜냐면 지금 그 약대는 올해 진짜 이제 막 생겨가지고 엄청 핫해. 가고 싶어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요새 이제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죠. 근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과는 계속 전망은 좋을 거라서 뭐 네가 진짜 그쪽이 재밌고 하면 뭐 나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약대를 네가 목표로 해서 뭐 약사가 되는 게 목표라면 약대를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제약회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하려면 뭐 생명과학과 이런 데도 있기는 하거든. 근데 나 정확한 루트는 모르는데 있다고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대안으로 삼아 볼 수는 있을 텐데 뭐 그런 디테일한 과는 그 상황 보고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 급선무는 내신 끝나자마자 수학은 일단 좀 다시 공부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튼 좀 어쨌든 너한테는 좀 그렇게 생기부 쪽으로 좀 뭔가 모르겠어 나도 이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조금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어떤 느낌인지 알지? 딱 이건 무조건 종합이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막 네가 끝나고 막 자소서 활동 막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수능
점수를 좀 올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게 좀 더 너한테는 경쟁력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 그 결이 달라. 완전 종합으로 비중 주는 애들은 그때부터는 솔직하게 막 이러면 수능이고 다 나버리고 그 자소서만 진짜 몰빵해도 될까 말까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생각보다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 근데 그거에 네가 시간을 쓰면서 동시에 수능 준비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둘 중에는 좀 공부 쪽으로 나는 너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내 의견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도 뭐 학교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여기저기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실용적으로 이게 좀 나한테 더 되겠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너의 선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참고를 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됐죠? Let's go. 잘 돼요? 이게 차분차분히 하다 보면은 대충 감이 오긴 하거든요. 자,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면 이제 이 표현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쓰는 이 표현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하시던 것까지 좀 하시고, 한두 개가 다 없나요? 다 어디 갔지? 이따 달아야 되겠다. 자, 한번 저랑 같이 보실까요?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y는 fx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x축을 내가 이렇게 주고 있다. 자, 그리고 얘하고 x는 a, 그리고 x는 b,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요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몇 등분해서? n등분해서 일단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고, 딴 n등분. 그러면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부족하게 넓이를 짜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스몰 m, 그죠? 그리고 넘치게 넓이를 짜는 것도 있다. 자, 이게 라지 m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셀렉을 하셔서 나는 누구를 구해주면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넓이의 합의 식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x값을 세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요 한 칸의 단위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요 한 칸의 단위가 뭐냐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델타 x라고 부른다. 근데 그 델타 x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간격? b부터 a까지의 간격을 몇 등분한 거? n등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쓰면 돼? b-a를 몇 등분했다? n등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맞아요? 괜찮지? 그리고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름. 여기 보이는 이 친구의 이름은 a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가장 왼쪽에 있으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x0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친구는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는 a에다가 누구를? 델타 x를 한 번 더한 거죠. 그러니까 a에다가 n분의 b-a를 한 번 더한 거예요. 그 친구를 뭐라고 불러? x1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 다음 친구는 a에다가 델타 x를 몇 번 더한다? 2번 더한다. 그러면 걔를 뭐라고 부른다? x2라고 부른다. 땡땡땡 해서 xn이라는 건 뭐야? a에다가 델타 x를 몇 번? n번 더한 거. 그럼 계산해보면 b 나오잖아. 그죠? 이걸 xn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라지 m을 한번 식으로 세워보고 싶다. 자, 라면 우리는 물론 이렇게 하나 식을 다 세워도 되지만 몇 번째? k번째 사각형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그랬죠. 그러면 xk라는 친구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x0인 a에다가 누구를 더한 거? n분의 b-a 곱하기 k. 그러니까 델타 x를 k번 더한 걸 x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f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되는 게
K번째 사각형일 거고, 내가 만약에 넘치기로 표현하고 싶다면 시그마는 K는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라지 M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좀 무섭게 생긴 식으로는 어떻게? 이걸 직접 대입한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누구를? 리미트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까? 리미트를 딱 뭐 해버리면? 붙여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왔어? 여기까지 됐죠? 이거 지금 연습한 거잖아. 근데 우리 이거 알지 않아? 이걸 알지 않아? 뭘 알아? 이 넓이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수투에서 배우기로는 A부터 어디까지? B까지 fx dx라고 부르지 않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저거잖아. 약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잘라서 계산해서 더한 것이 결국에는 얘인데, 얘가 되는데 이 중간 다리를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식의 누구를? 급수를 누구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급수식을 뭐로 바꿔서?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지금 연습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좀 얼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뭐가? xk가 누구로 바뀌어? fx로 바뀌잖아, 그지? 잘 보여요? xk가 x로 바뀌어. 델타 x는 뭐로 바뀌어? dx로 바뀌어. 그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미트 시그마인데 얘가 뭐로 바뀌어? 인테그랄 그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조합을 이렇게 하는 거야. 시그마라는 게 원래 더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인테그랄도 더하는 거예요. 이 둘 다 S의 약자라고 봐야 돼. 얘는 S 이렇게 길게 늘리트린 거거든. 둘 다 더하는 거야. 근데 얘는 이산, 그러니까 잘라진 값에서 더하는 거고 얘는 실수축에서 더하는 거고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가는구나. xk는 fx, x로 가는구나. 델타 x는 누구로 간다? dx로 가는구나. 이런 짝을 맺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 범위 A부터 B까지 가? 어디부터? X0부터 어디까지? XN까지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가지고 있잖아. 이걸 이렇게 바꿀 때는 누구만 하나 잘 파면 되냐면 XK 하나만 잘 파면 돼. 얘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하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델타 X도 구할 수 있지. XK 가지고 범위도 구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나머지는 바꿔주면 끝.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약간 이해됐어? 자, 한번 직접 해보면 아마가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급수식을 뭐로 바꿀 거? 정적분으로 바꿀 거야. 근데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XK를 선정한다. XK가 누군지를 빰! 하고 결정을 해줘.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는 누구도 구할 수 있고 델타 X도 뭐인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범위도 찾을 수 있는데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자, 한번 샘플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나한테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보죠. n분의 2k의 세제곱 그리고 n분의 2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징그러운 급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진짜 계산해서 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한번 정적분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문제를 줬다고 칩시다. 처음에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적분으로 만드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순서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xk부터 찾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정해줄게. xk는요 그냥 이렇게 n분의 k꼴 들어있는 이 친구를 통째로 그냥 xk라고 잡으세요. 다시 뭐라고? n분의 어쩌고 돼 있는 애를 통째로 xk라고 잡아서 일단 xk는 뭐라고 쓴다? 1 더하기 n분의 2k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뭐야? k번째 x지. 근데 얘를 알면 난 누구를 알아? x0도 알고 x1도 알고 2도 알고 xn도 아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xk를 가지고 있다면 x0는 k에다 0을 집어넣은 1이 될 거고 x1은 1 더하기 누가 될 거고 n분의 2가 될 거고 땡땡땡 해서 xn은 누가 될 거라는 것도 알아? 1 더하기 n분의 2n 그러니까 즉 3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적분해야 되는 범위가 1부터 3까지구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칸 단위가 델타 x인데 델타 x는 n분의 2겠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바뀌기 전에
일단 한번 거쳐가면 n이 이렇게 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되는데 이 친구는 xk라고 잡았으니까 fxk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n분의 2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델타 x가 되는 거지. 델타 x다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가 있으며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인테그랄로.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fxk는 fx로, 델타 x는 누구로? dx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야. 따라왔어? 그래서 여기 보이는 급수식을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요 급수식에서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누굴 구한다? xk를 구한다. 근데 xk를 구하는 방식은 n분의 누구 꼴? k꼴을 몽땅 묶어서 xk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누굴 찾을 수 있고 델타 x를 찾을 수 있고 범위를 찾을 수 있다. 차근차근히 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하나만 더 샘플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실습을 좀 해볼 거예요. 자, 1883번 요거를 하나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두어 개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다 됐나요? 그래도 구분구적법으로 예전에는 막 부피도 구하고 그랬거든요. 원뿔의 부피, 막 구의 부피 이런 거 구하면 구분구적법으로 약간 되게 복잡하고 그랬는데 그럼 그날은 그거 하루 동안 그것만 해야 되고 막 그랬단 말이죠.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자, 지워도 되죠? 자, 1883번을 한번 저랑 같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3, 4개의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를 이제 계산을 하래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fx인데 네가 얼마냐? 이렇게 급수식을 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급수식을 보고서 진짜 대입해서 막 시그마 풀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걸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봐라 인 건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일단 누구부터 정한다? xk부터 정한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좀 더 펼쳐서 얘기해 줄 텐데 지금은 그냥 요 친구 n분의 k꼴 들어있는 이 친구를 몽땅 그냥 다 xk라고 두고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xk는 n분의 몇 k다? 2k다.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x값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x0 이렇게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x값이 1인 걸 알고 x1 하고 나면 1 더하기 n분의 2가 되니까 아 델타 x가 누구겠다? n분의 2겠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xn이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n을 넣어주면 이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는 1부터 3까지 델타 x는 n분의 2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바꿔볼까요? 리미트 시그마는 어떻게 돼? 인테그랄.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범위는 1부터 3까지 쓰시면 되고 얘는 fxk였던 걸 뭐로? fx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델타 x를 쓰려고 딱 봤는데 n분의 2가 아니라 n분의 1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2를 한번 곱해주시고 다시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이제 델타 x가 되니까 너가 dx가 될 거고 요 앞쪽에 있는 얘는 2분의 1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거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결과적으로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fx를 1부터 3까지 적분해서 절반으로 나눠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나머지는 정적분 계산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계산할 때도 잠깐만. 이거 얼마야? 2분의 1 빼면? 하면 이런 거 기억나요? 얘 몇 조각이야?
기억나요? 두 조각이지? 그러면 답은 파이분의 2의 2배. 됐어? 우리 삼각함수 이거 기억나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사인이랑 코사인 같은 경우는 한 조각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정해놓으면 되게 좋다 그랬잖아. A, 사인, B, X 라면 한 조각의 넓이가 뭐야? B분의 A다. 이런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이거 혹시 내가 안 해줬나? 아마 어저께 그전가 아마 해줄 텐데 왜 그 있잖아. 한 조각이 어디냐면 그럼 한번 빨리 정리해 줄게. 이거 무조건 써야 돼, 얘들아.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런 거죠. 사인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y는 사인 x가 있어. 자, 그럼 한 조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주기의 4분의 1 요만큼을 얘기를 해요. 요 넓이를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공식화 하자는 거였고, 요 넓이를 계산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막 늘려서 쓰면 된다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 근데 이 i는 사인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더라? 이걸 직접 적분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1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죠? 코사인 x 해가지고 대입해서 계산해보니 1이더라. 그런데 그 친구를 a배 하면 여기다 a배 주면 되니까 a배가 되고, 그리고 이게 주기가 이렇게 붙으면 나중에 이 속미분에서 역수로 곱하면서 b분의 1이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 조각의 넓이를 기억을 한번 하라 그랬다고. 그죠? 기억 안 나요?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한번 그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조각의 넓이를 구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을 해보면 코사인 x 마이너스 붙여서 2분의 파이고 여기가 0이죠.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0인데 얘가 이제 1이니까 이렇게 붙어서 이제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라 그냥 사인 x를 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걸 한 조각이라고 불렀을 때 적분값은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게 1인 걸 알면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칩시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파이까지 절대값 sin x의 적분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그냥 이거 4조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돼? 4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약간 이해 되죠? 그런데 이게 sin x가 아니라 만약에 2sin x면 어때? 함수가 2sin x야.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뭐 2배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한 조각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보면 한 조각의 넓이는 여기도 2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도 몇 배? 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수가 a배가 되면 한 조각의 넓이는 a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사인 함수가 이렇게 가면 어때요? 얘로 이렇게 주기가 바뀌었어. 그럼 주기가 바뀌면 그래프의 입장으로서는 얘는 주기가 뭐가 되냐면 파이가 된단 말이죠. 그럼 파이가 되면 이거는 이제 한 조각이 좀 단위가 달라져요. 이게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4분의 파이까지 이 친구의 넓이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한 조각의 넓이가 얼마일까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sin 2x 이 값이 얼마인가요를 확인해 주는 건데, 근데 sin 2x 같은 경우는 적분을 해보면 코사인 2x에 요거를 속미분해서 2분의 1 쓰시고 여기에다가 0 여기다 4분의 파이 이런 값을 계산하게 되죠. 그럼 실제로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어차피 0이고요. 0을 대입하게 되면 얘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계산하면 2분의 1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앞에 개수가 곱해져서 2가 곱해지면 이게 속미분에서 역수를 곱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이렇게 2분의 1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한 조각의 이 주기를 영향을 주는 이 b값이 붙어버리면 한 조각은 뭐가 된다? b분의 1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가지고 샘플을 하나 더 연습을 해보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0부터 파이까지 절대값 3 코사인 2x가 과연 얼마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실제로 2x 같은 경우는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예요. 그러니까 한 주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지? 그럼 한 주기면 몇 조각이냐? 4조각이죠. 그럼 이 친구의 4조각이면 한 조각의 크기는 얼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여기가 3이면 3 쓰시고 얘가 2면 2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고. 그런데 한 조각이 2분의 3이면 4조각은 여기다 몇 배에서? 4배에서 답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약간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근데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를 쳐다보면 얘는 뭐예요? 지금 구하라는 게
따단 1부터 3까지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다 이거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는 주기가 얼마냐? 라고 하면 주기가 얼마예요? 4라고 주기가 4. 그러니까 주기가 4면 1부터 3까지면 얘는 몇 조각이야? 2조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2조각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같죠. 그런데 한 조각의 넓이가 얼마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 쓰시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한 조각은 얼마가 된다? 파이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너를 적분하시면 이거의 몇 배? 2배. 그래서 파이분의 4다.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2로 나눠주면 답은 파이분의 2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저 있잖아요. 이거 진짜 얘기해 줄게요. 선생님, 저는 어차피 내신 못 봐도 돼요 하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근데 학교 내신에서 이걸 안 쓰잖아? 나중에 땅을 치고 할걸? 내가 넓이 활용 문제 풀 때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3초야.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5분까지가 풀이가. 이게 똑같이 문제를 잘 푼 건데 어떤 풀이는 5분이 가고 어떤 풀이는 3초면 끝나요. 여러분들 뭐로 풀래? 학교 시험에서 3초짜리로 풀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런 거는 있잖아.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거야.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됐지? 내신에선 그렇다고. 놓치면 안 돼. 자, 아무튼 갑자기 얘까지 같이 얹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1883, 1884, 1885 요거를 세 개를 마무리 하시면 얘를 보고 계시면 되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도 조금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써야 되겠다. 자, 제가 조금 설명을 지금부터 덧붙일 거예요. 자, 제가 전체를 다 얘기한 건 아니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여기다 살을 붙여서 이 2가지 정도 포인트를 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써놓기는 했는데 나중에 하자. 아깝다. 이것도 문제 하나 쓰기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자, 일단 지금 우리 한 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를 하나 데리고 와서 예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f 1 더하기 n분의 2k 그리고 여기가 n분의 2다. 이걸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렇게 되기는 하거든요. 자, 한번 되는지 한번 봐봐. 안 되면은 나중에 다시 조금 풀어서 하다가 익숙해지면 또 하시면 되고. 일단 얘를 바꿀 때는 얘를 뭐로 둘 거야? xk로 둘 거야, 그지? xk로 두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좀 이걸 꼭 써야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거 좀 보여요, 이제?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f x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얘가 뭐야? 델타 xg. 그러니까 이거 dx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이제 좀 머릿속으로 이렇게 따다닥 돌아갑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 왜 3이냐고요? xk가 지금 얘면 x0가 1이죠? x1은 1 더하기 n분의 2고요. 그래서 땡땡땡 해서 나는 지금 n등분한 거니까 xn 이렇게 쓰시면 1 더하기 n분의 2n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3이란 말이죠. 그럼 x축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 제 오른쪽에 있는 게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xk를 좀 다양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이걸 문제로 내기도 하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문제도 풀 줄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n분의 2k의 1이랑 몽땅을 xk로 잡았지만 꼭 xk를 그렇게 잡아야 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누구를 잡을 수도 있냐면 얘만 xk로 잡을 수도 있어. 얘만. 이렇게.
그럼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다르냐? 똑같아. 한번 얘는 펼쳐볼게요. xk를 얘로 잡잖아. x0는 어떻게 될까? 0이 되죠? x1은 n분의 2 땡땡땡 해서 xn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러니까 범위로 보자면 얘는 0부터 2까지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x0부터 xn까지. 자, 그리고 델타 x는 똑같이 얼마야? 요 간격이 델타 x니까 델타 x는 똑같이 누가 된다? n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델타 x면 어디로 넘어가? dx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식은 어떻게 되냐면 xk만 x로 써주면 돼요. f1 더하기 x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xk로 두면 이 식을 어떻게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뭐하다? 똑같다. 선생님 왜요? 이 치환적분법 생각해봐. 0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까지 적분할 것 같잖아. 그죠? 이런 거 좀 기억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딱 이렇게 범위는 머릿속으로 튕길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보면 이 둘은 같다라는 것도 확인이 된다는 거지. 됐을까?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또 있어. 어떤 방식도 있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의 n분의 k만 xk로 떼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이 친구만 xk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xk를 뭐로 잡아? n분의 k로 잡아.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얘는 x0가 0이고요. 그리고 n분의 1, n분의 2 해서 n분의 누구까지? n까지. 그러니까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거를 xk로 잡잖아?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델타 x는 요거 한 칸이니까 얼마다? n분의 1이다. 그러니까 델타 x는 n분의 1이 델타 x죠? 그러니까 델타 x 쓰고 2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 한번 곱해주시고 델타 x는 dx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f1 더하기 2xk를 나는 뭐라고 쓰면 돼? f1 더하기 몇 x? 2x다. 이렇게 써주면 저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치환적분해서 범위 해보시면 이 세 개의 결과는 다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다양하게 xk를 잡아서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보시죠. 1888번은 뭔가 좀 빠졌는데 얘는 사실 뭐 어떻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냥 한번 써 있는 대로 한번 봅시다. 얘는 이렇게 생긴 리미트 시그마 식을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기 잘 보니까 얘는 여기 사인 제곱 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얘를 보면 얘를 통째로 뭐로 잡아야 되겠구나. xk로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얘를 내가 xk라고 잡는다고 치면 범위는 x0, k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면 x0는 얼마가 되고요? 0이 되고요. xn은 여기다가 n을 집어넣어 보면 n이 지워지면서 누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된다. 그러니까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틀린 거야. 이건이 됐죠? 그렇구나. 그럼 얘는 이미 틀렸는데 일단 계속 가보면 그럼 델타 x는 뭐가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 델타 x도 4n분의 누가 된다? 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알죠? 0 집어넣은 거랑 1 집어넣은 거 딱 해보면 4n분의 파이만큼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얘는 n분의 1이라는 이 친구가 4n분의 파이를 4와 파이를 빌려와야 되니까 다시 파이분의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델타 x 얘는 또 상수로 곱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제대로 할 때는 파이분의 4를 곱하시고 인테그랄의 범위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사인 제곱 x dx 이렇게 가주는 게 맞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렇구나. 쟤를 xk로 잡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면 요 3번은 어떻냐면 3번은 식을 봐보세요. 이렇게 고쳐진 식에 이 적분식을 잘 보시면 ln 1 더하기 몇 x? 2x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이걸 통째로 xk라고 두면 이 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야. 얘는 어떻게 놔야 된다? n분의 k를 xk로 놔야 된다. 이거 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줄 줄 알아야 돼. 됐을까? 그럼 얘를 xk로 놓으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되지? 보여야 돼 이거. 그리고 n분의 1은 누구? 델타 x. 그러니까 너는 뭐야? dx. 됐죠? 그리고 ln 1 더하기 2x. 이렇게 딱 깔끔하게 되니까 얘가 뭐다? 맞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가 첫 번째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이야. 이거 하고 쉬십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렇게 xk를 다양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요것도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꼭 이게 n등분이어야 되냐? n등분이 아니라 뭐인 것도 있다? 까다로운 건 2n등분 문제도 있습니다. 2n등분? 뭐야 이건? 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냥 이건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이 아니라 2n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서 f1 더하기 n분의 2k는 n분의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자, 달라진 점은 뭐예요? n등분에서 몇 n등분? 2n등분으로. 지금까지는 다 n등분만 해왔는데 2n등분도 있다.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하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어떻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잡는다? xk부터 잡는다. 내가 만약에 쟤를 통째로 xk로 이렇게 잡게 되잖아? n분의 2k.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x값은 x0인 1부터 x1은 1 더하기 n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땡땡땡 해서 지금까지는 누구까지만 했다? n까지만 했다. 왜? n등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몇 등분 했다? n등분이 아니라 2n등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끝에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2n등분으로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2n등분 되어 있으니까 이 오른쪽 끝이 x2n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랐어? 그럼 x2n은 어떻게 돼? k에다가 2n을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쓱싹 지워지면서 얘는 뭐까지? 5까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왔니? 자, 그러면 x2n은 5예요. 그럼 델타 x는 얼마일까? 이 차이를 델타 x라고 하니까 n분의 2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에 있는 애가 델타 x, 여기는 fxk, 그리고 여기는 리미트 시그마인데 인테그랄 쓰시고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그리고 너는 fx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델타 x니까 dx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진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델타 x 찾고 xk 찾고 이건 똑같은데 달라지는 것은 2n등분할 때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x 누구부터? 0부터 x2n까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면 2n등분 한 거니까 그렇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되죠?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는 거는 요 xk만 잘 구분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조금 끊었다 가시죠. 자, 한번 우리 조금 더 진화된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수는 이제 시그마를 이렇게 써서 리미트가 붙어진 친구인데 이제 식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시그마가 없는 상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급수로 다시 바꿔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정적분으로 바꾸는 뭐 약간의 레벨업, 레벨 2 뭐 이 정도 다음 어떤 계산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시그마를 다 묶어서 줬는데 안 묶어준 애들을 묶어서 계산하는 법을 한 번 더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자, 봐봐. 일단 기본은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할 건데 시그마로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바뀌어서 2n까지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 n 더하기 n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안 바뀌고 그대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얘를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이 바뀌는 부분을 누구로? k 이렇게 주고 안 바뀌는 부분은 그냥 원래식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n 더하기 n 그래서 여기다 쓰시고 제곱을 쓰시면 시그마 쓰시고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뀌니까 1부터 n까지 바뀌니까 k는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써주시면 요 똑같은 표현을 시그마로 표현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누구를 붙여서 n분의 1 곱한 걸 붙여서 리미트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n분의 k가 되잖아, 그치? 얘가 1 더하기 n분의 k다 라는 식이 되니까 나는 이걸 뭐로 잡으면 xk라고 잡으면 얘는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범위는 1부터 2까지 그리고 누구 제곱? xk 제곱 그리고 델타 x의 n분의 1이니까 누구다? dx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게 나는 안 돼?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x0 찍어 보시고 x1 찍어 보시고 하면서 처음에는 펼쳐서 계속 익숙하게 만드시다가 이게 이제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찍으셔도 됩니다. 1부터 2까지 델타 x n분의 1 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묶는 거라서 요것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자, 하나 더 볼게. 자, 이 1889번도 그런 느낌인데 보시면 바뀌는 부분이 1, 2 해가지고 누구까지? 4n까지 더해지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뭐냐면 3n 더하기 n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바뀌는 부분은 3n 플러스 그리고 바뀌는 부분을 k라고 두시고 이렇게 쓰시면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돼.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아까 거랑 좀 차이가 있어. 아까 거는 뭐냐면 식을 딱 계산을 했더니 깔끔하게 xk가 좀 익숙한 형태로 나왔단 말이야. 그지? 괜찮지?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거 뭐로 하지? xk? 이 xk가 뭐야? 이게 xk인가? 그럼 델타 x는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나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급수식을 뭔가 저렇게 정적분으로 넘길 수 있게 식변형하는 게 되게 또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식변형의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 항상 이걸 봐야 돼. K를 보셔야 돼요. K. 무조건 K 밑에 누가 있어야 돼? N이 있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다시 뭐라고? K 밑에 누가 무조건? N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N분의 K꼴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치환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잘 보시면 누가 있어 여기? K가 있어. 그럼 이 K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얘는 무조건 누구로 나눠줘야 된다? N으로 나눠줘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수식이다 보니까 N으로 나누면 분자는 N분의 1이 되고 분모도 N으로 나눠주면 3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K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미트로. 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는 N분의 K가 이제 뭐로 가? XK로 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XK로 가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델타 X 얼마야? N분의 1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서 델타 X가 되면서 식이 다 나와요. 인테그랄 얘는 dx 얘는 3 더하기 x분의 얼마? 1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ln x 더하기 3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답은 ln 4 빼기 ln 3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ln 3분의 3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주어진 걸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식변형에서 치환할 수 있게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뭐가 기준이 된다? K가 기준이 된다. K 밑에 반드시 N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하나만 딱 더 보고 여러분들이 실습해 보실게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거하고 이제 도형까지만 하면 정적분 급수는 끝입니다. 그죠? 자, 가시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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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갑니다. 자, 얘도 이제 한번 보시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여기는 n 제곱분의 1 이렇게 써 있고, 자, 오른쪽 식을 보니까 바뀌고 있는 애들이 보입니다. 2, 4, 2n.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쓰고? 2k라고 쓰고, 안 바뀐, 또 있네요. 1, 2, n. 여기는 또 뭐라고 써? 그쵸, k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안 바뀌는 부분은 그대로 2에 뭐라고 쓴다? n?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시그마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내가 여기에 보이는 애를 시그마로 묶은 거죠. 여기 바뀌니까 k 이렇게 났고 여기도 바뀌니까 2k 났고 k는 1부터 n까지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마로 묶어주면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하려고 하는데 n분의 2k를 내가 만약에 xk라고 둔다면 여기 보이는 이 k가 이렇게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xk로 넘길 때는 똑같이 얘도 뭔가 n분의 2k 이런 애가 필요할 거란 얘기지. 근데 그렇게 하고 딱 보니까 옆에 n 하나가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 n을 하나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2가 또 필요하니까 2를 빌려 오시고 다시 2를 뭐 해주면 갚아주시면 뭐 식 변형의 준비가 다 끝나는 거야. 너무 제가 막혔어요? 다시 n분의 2k를 내가 x로 놓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여기에 있던 k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죠? k는 항상 같이 n으로 나누어져 있는 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얘를 치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얘도 n분의 2k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n제곱으로 있었던 이 친구의 제곱에 있던 친구를 하나를 일로 데리고 와서 n을 좀 나눠주시고, 여기 2도 내가 묶을 거니까 2도 하나 빌려오시면 다시 2를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를 xk라고 두고 얘도 xk라고 두면 얘네들이 이제 x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인테그랄 이렇게 쓰시고, xk가 n분의 2k라면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xk니까 x, 그리고 얘는 2의 x제곱 이렇게 이제 붙으면 되지. 그리고 얘네들의 델타 x가 얼마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델타 x는 얼마다? n분의 2다. 그러면 n분의 2를 만들어 주려면 이것도 2 빌려오고 다시 2를 갚아주면 4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n분의 2가 델타 x니까 얘는 dx 붙여주시고 앞에다가 누구를? 4분의 1을 곱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는 부분적 분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한번 실습을 하나씩 해보시죠. 이발 팔이? 이 정도? 조금 헷갈리면 물어보셔도 돼요. 이렇게 했지. 그러면은 n분의 k를 네가 xk로 치환하면 1 더하기 xk의 제곱, 얘는 xk, 얘는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놨을 때 네. 이걸 xk로 적으면 k하고 k분의 1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xk로 잡으면 범위가 어떻게 돼? 4분의 x0는 0, x1은 n분의 1, 땡땡땡 해서 xn이 1까지 n분의 n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x가 0, 제일 오른쪽에 있는 x가 1.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얘는 식으로 보면 3 더하기 이제 xk가 되는 거고, n분의 1은 여기 이제 델타 x가 n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가 델타 x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3 더하기 x분의 1, 얘는 이제 dx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해됐어요?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어요. 범위는 네가 지금 xk를 n분의 k로 잡았잖아. 그러면 x0가 n분의 x1은 n분의 1 땡땡땡에서 xn이 1이지.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그럼 이건 이건가? 그렇게. 근데 지금 델타 x가 요 간격이면 n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제곱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가 k였을 거야. 아 이거 K네. 그러니까 n분의 k 하나 되고 옆에 n분의 1이 하나 남고. N제곱분의 K인데 음. N 하나를 빼줘가지고. 그치. 그렇게 델타 x가 돼. 1890번은 한번 같이 해도 되겠는데? 그죠? 네. 이렇게 하고 갈게요. 어느 거요? 이거? 봐봐. 일단 얘는 n분의 k를 네가 xk로 치환할 거거든? 그런데 여기 k를 그냥 두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위아래로 n으로 나눠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fx로 되고 얘는 1 더하기 x분의 1, 얘는 dx가 되는 거지. 이렇게. 너무 막혔나? 괜찮아요?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네. 오케이? 네. 또! 범위가 모르겠어. 범위요? 네. 너가 xk를 근데 이거를 xk를 n분의 k로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러면 x0는 0, x1은 이해됐어요? 네. x는 1. 오케이. 또 잘 안 들리시는 분? 1890번은 한번 같이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내가 풀라고 하는 거 적어놨냐?
왜 자꾸 찬식이 괴롭혀 태연아? 왜? 내가? 아 그래. 지금 너와 나의 대화는 다 듣고 있을 텐데 찬식이가. 왜 그런 짓을 해? 아 잘까봐? 안 들으면 뭔가 어렵다 지금. 여기 어려워. 어렵긴 어렵지. 아 그래도 찬식이 수업은 잘 들어. 숙제를 좀 띄엄띄엄 해서 그렇지. 수업은 잘 듣는 편. 네. 아 내가 시켰어. 찬식아 혹시라도 너 잘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 오늘 거 진짜 중요하거든. 태연이가 진짜 좋은 친구. 내가 끊임없이 감시하라 그랬어 내가. 자, 어떻게 좀 잘? 네. 그러니까 응. 여기랑 여기를 채우려면 네. 만약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네. 0을 넣고 n을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여기는 1인데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 그냥 0 넣고 n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우리 제일 처음에 구분구조법 할 때 여기 보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예를 들어 B였다고 치면 여기가 X0고 여기가 XN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 이게 부족하게는 X0부터 XN-1까지라고 쓰고 넘치게는 1부터 N까지라고 쓰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해되지? 이해됐죠?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똑같아지기 때문에 너 올해도 무단특집을 할까? 아니 올해 작년에 무단특집. 자, 약간 나쁘지 않죠? 지금 하는 거만 이렇게 한번 이게 되기 시작하면 솔직히 실제로 문제 풀 때 여기가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식을 바꿔놓고 나면 그냥 적분 계산인 거라서 적분 계산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 유형에서 까탈스러운 게 이제 한 2개 정도 남았는데 그 2개만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정적분과 급수 쪽은 좀 끝이 납니다. 야, 넓이 쪽을 그냥 제가 따로 찍을까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주중에 과연 볼까? 그러니까 지금 나도 그게 걱정이야. 과연 볼까? 딱 한 타임만 더 하면 되긴 하는데 그냥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까? 깔끔하게. 왜냐면 내가 수요일날 또 오라고 하면 누군 들어오고 누군 못 들어오고 막 이러면 근데 또 빨리 하는 게 좋긴 한데 내적 갈등. 자, 일단 뭐 오늘 거 하고 제가 한번 공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되는 대로 뭐가 제일 나을지 고민 좀 해보자. 그래요. 자, 얘는 한번 그냥 더 같이 해보고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좀 몇 개만 조금 얹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인 도형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좀 표현을 하면 나 문제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여기가 1이 아니라 여기가 2, 여기 n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바뀌는 부분이 2군데인데 여기가 바뀌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바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는 이제 식으로 보자면 k, 얘는 플러스 k제곱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안 바뀌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얘 n제곱이라고 쓰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서 너를 계산해 보자. 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준을 누구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k제곱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위아래로 n제곱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을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n분의 k의 제곱 그리고 얘는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그리고 너도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k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얼마?
n분의 1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L 리미트 시그마 뭐 이렇게 이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인테그랄로 바꾸시면 되죠. 인테그랄 이렇게 바꾸시고 xk 얘가 xk라면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1 더하기 누구 제곱에 xk 제곱에 그러니까 1 더하기 x 제곱에 너는 xk니까 x라고 쓰시고 너는 뭐라고 쓰면 돼? dx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뭐 적분 끝났죠. 얘를 내가 fx라고 본다면 여기에 누가 있어주면 2가 있어주면 얘는 f'x가 될 거니까 2 쓰고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된다? ln 2분의 1에 ln 1 더하기 x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0, 1 이렇게 대입하시면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거 우리 어제 했나? 정적분 계산. 그죠? 그냥 이번 주에, 그래. 자,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어제 내가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이건 했어요, 확실히. 얘들아, 이거 적분 어떻게 해요? x는 사인 세타. 몇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그죠? 할 수 있지? 그럼 이거는요? 이거 했나 어제?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요 루트 안에 있는 애를 잘 보시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4x. 그죠?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플러스 4 빌려오고 마이너스 4 곱해서 쫓아내면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러면 너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지. 요것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예쁘게 쓰면 어떻게 돼요? 0부터 4까지 너는 루트 2의 제곱, 그러니까 4 빼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d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여기를 치환을 어떻게 했어? x를 2 사인 세타로 치환했잖아요. 그쵸? 물론 쓸 때 요거 혹시 서술형 같은 데서는 진짜 중요한 거라서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 쓰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x 마이너스 2를 2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삼각치환 하는 거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시겠지? 요거 꼭 정리를 해두시고, 거기 좀 써놔. 어디다 써놓냐면, 유형 6번 말고 5번 옆에 삼각치환법 이렇게 적혀 있는 거에서 요거 결과는 조금 써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학교 시험에서도 꽤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해두시고. 지워도 되죠, 이제?
이거 쓰는 게 일이야, 쓰는 게. 와, 보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하게 생기긴 했다, 그죠? 아닌가? 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좀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풀 건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나름 조금 생긴 게 굉장히 빡세 보이기도 하고, 그죠? 좀 보면 뭔가 압도되거든요. 이걸 내가 풀 수 있을까? 그 어디 가서 내가 좀 약간 수학 공부하는 척 하려면 이런 페이지를 좀 펼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빠, 뭐 이렇게 좀 어려워? 이런 거 하면은 딱 이 페이지를 펼쳐주면 된다고. 오, 이러면서 이제, 좀 멋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와, 나는 저렇게 하기 싫어,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멋있어 보이다고, 여기가. 근데 막상 하는 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되게 간단합니다. 다만, 좀 이제, 요 1906번 같은 경우가 조금 독특해요.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거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사용하는 어떤 도구가 하나 특이한 게 좀 있어서, 그것만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게 이제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근데 시계 계산을 위해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잠깐 이 문제랑 잠깐만. 이게 나오죠? 여기도 할까? 좀 여기 불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그마의 평행이동에 관한 내용이 혹시 좀 기억이 나실까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좀 이렇게 흰색으로 써줄게.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3의 K제곱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친구를 내가 옮길 거야.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냐면 K축으로 한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K는 1이라는 애가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뭐가 되고 3이 되고 3은 또 K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뭐가 돼? 5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K 대신에 이거 이제 식이거든요. 그러면 K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건 뭐가 돼? 3의 K-2, K 대신에 K-1을 대입해서 이렇게 이제 예도식을 같이 평행이동 시켜. 그럼 사실은 그 결과는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대입해 보셔도 3의 1제곱, 2제곱, 3제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도 3의 1제곱, 2제곱, 3제곱 합이 나오니까 이게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있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1906번은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직선이 있고 X좌표가 이런 직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다. 그런데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했을 때? FK라고 했을 때 요 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가 문제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또 조건으로 준 건 요 가로는 2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FK를 적어 보면 넓이로 보자면 얘는 2 곱하기 요 X좌표를 어디다 대입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나는 2 곱하기 어떻게 되냐? N 더하기 K 플러스 1이다 라고 써주면 이게 이제 FK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나는 이 기호식을 좀 채워서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0부터 n-1까지가 되고 여기 식에다가는 2n 더하기 2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이제 식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이걸 내가 급수로 그냥 풀 건 아니잖아. 이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식변형을 좀 해야 돼, 그치? 근데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변형하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애들 때문에 사실 n으로 나누기가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죠? 내가 n으로 나누면 얘만 없으면 이거 참 n으로 나누면 깔끔한데, 그지? 얘가 있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약간 이렇게 가능해. 우리가 0부터 n-1까지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약간 넘치기 같은 느낌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실제로 뭘 한 거냐면 K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랑 같다고 봐야 돼. 그러면 얘는 K 대신에 누구를 대입해서? 식에서는 K-1을 대입해서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여기는 2n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는 2K에 K-를 대입한 다음에 2를 더해버리면 상수항이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K가 되고 여기가 1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넘어가게 할 수가 있어. 이게 좀 특수한 경우야.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 아시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얘는 식을 누구로 나눠서 위아래로 n으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써보면 1부터 n까지 n으로 나눠주면 2 더하기 n분의 2k. 자, 여기는 n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약간 이제 할 수 있겠죠? 여기부터는 얘를 xk라고 두고 2 더하기 xk, 얘는 2 곱해서 델타 x, 그럼 2분의 1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끝에는 안 할게. 좁아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주어진 식을 표현해내기만 하면 그냥 급수식이 완성이 되는 건데, 조금 저렇게 평행 이동이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서 얘가 조금 까다롭고요. 얘는 좀 할만할 거야.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어진 길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n등분해서 각각의 길이를 잡는데, 얘는 여기가 b1, c1, 얘가 b2, c2, 그리고 뭐 얘가 bn-1, cn-1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들을 가지고서 요 급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여기는 누구만? bk, ck만 여러분들이 식으로 잘 완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되게 쉬워. 자, 한번 생각해봐. 여기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몇 등분 시킨 거냐면 n등분 시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n등분 시킨 거랑 길이가 똑같을 거란 얘기야. 왜냐면 닮은 비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길이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1을 n등분 시켰다. n분의 1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보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또 1대2의 닮음이겠죠. 요거랑 요거를 보면 이 길이가 1대2인데 그럼 당연히 너랑 너랑도 몇 대면? 1대2.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n분의 2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세 번째 건 n분의 3. 네 번째 건 n분의 4. 이런 거야. 그럼 k번째 건 뭐라고 볼 수 있다? n분의 k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bk, ck를 뭐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n분의 k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자,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됐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적분과 급수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얘를 뭐라고 두면 돼? x, k라고 두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자, 그리고 xk니까 너는 누구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뭔가 좀 요란해요. 누가 요란하냐면 델타 x가 좀 요란해요. 델타 x는 누구니까?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을 델타 x로 쓰시면 여기는 dx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2파이는 여기다 두고 2파이 이렇게 이제 남은 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3분의 2파이. 됐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허무하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누구? 이걸 식으로 세운다. 끝이야. 알겠죠? 그럼 이걸 식으로 세우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궁금한 친구들이, 아니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아까는 1부터 n까지였는데 이거 n-1인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 이거 꼭 1부터 n까지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썼었냐면 두 가지를 썼죠. 부족하게는 k는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이거 쓰기도 했고, 그리고 넘치게는 어떻게 쓰기도 했다?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기도 했어. 그치? 근데 사실 xk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 0 집어넣는 건 그냥 0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나 누구 쓰나 0이라고 쓰나 사실 똑같은 말인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냥 장난질 친 거야. 이거 뭐로? 1로 이렇게 쓰나 0으로 쓰나 똑같으니까 그냥 1로 이렇게 바꿔놓고 쓴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똑같은. 이해되지? 그러니까 그냥 적분하셔도 된다.
근데 제가 사실 저것도 편의상 넘치게 부족하게 하는데 제가 조금 그냥 지금 흘리기만 한다면 지금 어차피 얘기 못 해줘요. 이것까지 하면 힘들어. 이게 항상 넘치게 부족하게는 아니에요. 이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는 넘치게 부족하게 맞는데 감소함수는 반대예요. 그리고 저거에 또 차이를 구하는 문제도 있어. 쟤네들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잖아? 이게 되게 웃겨. 그 결과물이 되게 웃기다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일단 기본기가 다 다져지면 나중에 제가 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일단 오늘은 이것만 하고 저게 무조건 넘치게 부족하게는 아니구나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08번 요것만 조금 잘 정리해 봅시다. 이 문제가 조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얘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조금 약간 이 사용법을 조금 우리가 익숙하게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자, 봐봐. 다른 애들은 뭔가 식이 그래도 좀 닮음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얘는 이제 원에서 놀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요 반원에서 이 호를 n등분해서 점을 찍어요. n등분해서 점을 찍어.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n등분했어. 근데 우리 이런 거 진짜 잘 써야 되는 건데 뭐냐면 호의 길이나 누구랑은 중심각은 항상 뭐 한다? 비례한다. 우리 비례한다 기호 어떻게 쓰지? 과학에서? 뭐 있지 않냐? 이건가? 맞아요? 나 이거 오랜만에 써가지고 이거 맞아? 나 잘한 건가? 이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아무튼 비례한다. 뭐 쓰고 저 어디 이거다. 어떻게 돼?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한대 아니에요? 이게 좀 끌리게만 오셔야 돼. 이거 아니야? 아니. X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야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 50일 때다. 50. 맞지? 아까 나 쓴 거 맞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이거 생각날 때 그때 해놔야지. 이거 나중에 미루면 이거 평생 기억이 안 남는데 딱 뭔가 생각나서 궁금할 때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좋아.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잘랐다는 건 중심각을 잘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중심각을 잘랐다는 건 호의 길이를 잘랐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 K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SK라고 하거든요. SK.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식으로 완성해내면 우리는 그냥 저거 정적분 급수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반지름을 1이라고 해서 여기 길이는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K번째 이 점의 높이만 구해내면 되거든.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저렇게 막 비례식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에서 놀 때는 호의 길이가 이렇게 비례해? 그럼 누가? 중심각이 또 비례한다라고 보고 중심각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친구 P1부터 보시면 이 친구는 여기까지 이루는 각이 얼마일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를 몇 등분했다? n등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중심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두 번째 P2는 여기까지의 각은 파이를 몇 등분? n등분한 거에 몇 배? 2배다. 이렇게 이제 각을 잘라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K까지의 각은 얘 뭐라고 볼 수 있니? n분의 파이 곱하기 뭐다? K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거 높이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높이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해? 사인. 맞아? 사인. 근데 아까 여기서 신경 쓰이는 게 있어. 뭐냐면 이 각이 90도 기준으로 90도보다 작을 수도 있고, 그죠? 90도 기준으로 90도보다 클 수도 있지. 여기까지 되지. 근데 사인이야, 사인. 사인은 그게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무슨 각이든, 예각이든 둔각이든 그냥 곱하면 사인은 높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높이를 그냥 뭐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 사인 n분의 k파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따라서 sk는 그냥 뭐라고 쓰면 된다? 사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n분의 k파이. 그러니까 얘는 사인 n분의 k파이가 되는 거죠. 자, 곱하기 얘는 얼마? n분의 1 그리고 시그마 리미트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거 뭐라고 잡으면?
x, k라고 잡으면 여기 보이는 얘는 n분의 파이가 필요하네, 그죠? 그럼 파이를 곱해주고 파이분의 1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쓱 하고 지울까? 해보시면 인테그랄 쓰시고 범위는 0 집어넣으면 0, n등분했으니까 n 집어넣으면 파이까지 이렇게 쓰면 되고요. n분의 파이는 델타 x dx로 바꾸고 얘는 사인 x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파이분의 1 이렇게 나눠주시면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또 나왔네. 사인의 한 조각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지금 몇 조각? 2조각. 그러니까 얼마? 2. 그래서 답은 파이분의 2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까지 해서 정적분 급수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